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글로벌 은행 위기가 안정세로 접어드는가 싶더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섹터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2차 전지주가 크게 조정을 받는 가운데 LG 디스플레이 투자 소식에 OLED 관련주가 동반 강세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순환매 타자는 누가 될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홍희진 파트너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홍희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3분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저점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는 모습에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좀 주목할 시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확인해 볼까요? 네, 장시영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OLED 업종 내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선익 시스템이 OLED 시장에 폭발의 어떤 서막을 알렸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중대형 증착장비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의 전폭적인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익 시스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견인을 하면서 OLED 관련주가 강한 에너지를 뿜어냈는데요.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 소식이 계속되는 만큼 관심 있게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본 이슈의 가능성을 차입금으로 해소를 했고 중소형단에서 투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사의 확보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는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OLED에 훈풍을 불어넣어준 LG 디스플레이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 주총으로 서정진 회장의 본격 닻을 올린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저평가와 수주 모멘텀이 부각된 조선업종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이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면서 서정진 회장의 본격 개막을 알렸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3사 합병이 7월 행정적 절차 이후로, 그리고 신약개발 인수합병은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서정진 회장의 복귀 기대감에 오르던 그룹주가 오늘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업종입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은 수주에 비해 낮은 주가, 낮아진 공급과 경쟁 강도, 주력 선종의 긍정적 수주 전망을 근거로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슈퍼사이클에 접어들면서 2년 연속 수주 목표치 초과 달성에 성공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며 의미 있는 레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선과 또 조선 기자재 관련주가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 과연 조선업종의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부터 볼까요? 서정진 호의 셀트리온이 다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주총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좀 투자자들이 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을지 궁금한데 장시영 차장께 들어볼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3사 합병과 관련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총 이후 기자회견에서 서 회장이 7월쯤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합병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일부 소액주주들의 반대가 좀 있는데 그 부분 역시도 서 회장이 해결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M&A 건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박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인수합병과 관련돼서 좀 관찰하는 시기이고
본격적인 움직임은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램시마 SC의 미국 진출을 앞두고 5조 원대의 어떤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에서는 최대 규모의 M&A 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셀트리온 이 그룹주들의 주가 상승 이런 부분들, 모멘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실 때는 뭐 셀트리온의 유동자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6조 원이 넘는 유동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셀트리온 그룹의 상황이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서정진 회장이 복귀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삼성전자 위기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이 일시적으로 좀 복귀를 했죠. 그리고 사업 구조를 개편을 하면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셀트리온 그룹도 소 회장이 경영에 복귀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의 경영 성과를 낼 것인지 또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좀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좀 실적을 확대하는 부분과 또 M&A까지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어왔던 3사의 합병 문제입니다. 7월에 행정적 절차 마무리 후에 합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합병이 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이사님? 우선 대표적으로 3사가 이제 하나로 되거나 그 사업 매출 부분 중심으로 해서 지주사를 두거나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부분은 추측을 놓고 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기대됐던 부분, 그 주총 이전에 기대됐던 부분이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되면 합병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총을 통해서 빠르게 좀 합병에 대한 부분의 기한을 딱 삼아줬다고 하면은 주가는 좀 달라졌겠죠. 그런데 7월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빠르면 올 연말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시장을 놓고 보면 3월, 12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좀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러한 부분은 주가가 좀 수급이 빠지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주가는 본질은 어차피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실적은 나쁜 게 없고 그다음에 가깝게 7월에 대표적으로 좀 블록버스터급의 만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셀트리온 주가에서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겁니다. 뭐 램시마나 휴미라나 뭐 이쪽으로 이제 실적 확대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리면서 좀 당황한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3사가 합병이 된다고 하면 우선 시너지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합병과 관련해서는 시너지는 우선은 그 지배 구조는 투명하게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매출 부분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게 전체적으로 깔끔해져요. 깔끔해지고 시장에서 이 3사를 바라볼 때 좀 나눠서 바라보던 시각이 이제 하나로 사업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다 하면 명확하게 주가 방향성은 이제 실적을 놓고 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회계 이슈가 좀 투명해지는 부분, 리스크를 좀 제거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M&A 부분도 좀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6조 원의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M&A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또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요, 차장님? 그렇죠. 앞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박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대략 이제 거래 금액은 한 5조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액 전문 업체인데 이게 왜 모멘텀이 될 수 있냐 하면 올해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게 유플라이마라고 하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약제고요. 그리고 이미 종전에 히트를 치고 있는 램시마의 피하 주사 제형인 램시마 SC거든요. 이게 주사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지 생산 거점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박스 인터내셔널을 인수하게 되면은 안정적인 어떤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전작의 성공과 더불어 또 한 번의 성공을 거두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그리고 매출과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M&A 건이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램시마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내에서 32%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램시마 SC의 경우에도 유럽에서 올해 5천억
이상의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램시마보다 가격이 2배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M&A와 관련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만약에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기존 제품의 스위칭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램시마가 조금 덜 팔린다라고 하더라도 램시마 SC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마진 개선세가 굉장히 좀 빠르게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이미 유럽에서는 조금 잘 해나가고 있고 이제 미국 시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제 M&A 이슈까지 더불어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밀렸잖아요. 앞으로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오늘 같은 자리가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차장님? 사실 오늘 주총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정진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온 어떤 코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만을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이 32%, 그리고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출시되고 나서 이 기존 제품과 더불어서 점유율이 동반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사실 그런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은 구조적으로 지금은 조금은 더딘 성장률을 좀 가지고 있는데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휴미라도 특허가 좀 만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블록버스터, 글로벌리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제약바이오 이 제약제인데 네.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유플라이마도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럼 생각을 하고 매력적으로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본다. 좀 보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이제 하나 더 기대감이 이제 서정진 회장을 저희가 좀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사실 서정진 회장이 있는 셀트리온과 없는 셀트리온과 뭐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좀 나눠서 주주들이 좀 많이 보는데 셀트리온 그룹주에 이제 주가적으로 좀 많이 그동안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이제 많이 좀 세론이 나왔는데 올해는 좀 주가 레벨업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차장님? 이사님? 네, 뭐 주가는 우선 실적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월에 그 블록버스터 만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25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그걸 따지기보다 이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조가 어떤 요소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지 그 부분이 미국의 보험 등재입니다. 그걸 받는다고 하면은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눈이 한 단계 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걸 봐야죠. 주가 그냥 여기에서 빠졌다. 빠져서 어떻게 하나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 나아질 수 있는 앞단에 뭔가가 있을 때 그냥 이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온다. 그 이전에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포인트 그게 미국 보험 등재입니다.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눈이 또 달라질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합병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이벤트 요소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승전 실적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분 다 말씀을 주시는 게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이제 휴미라로 얼마나 실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오늘 셀트리온이 좀 강하게 올라줬으면 그 바이오주의 훈풍으로 확실히 좀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눌렸단 말이죠. 앞으로 바이오주를 좀 끌어갈 수 있는 훈풍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차장님? 오늘 사실 주가 분위기로만 봐서는 훈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많이 모자라죠. 근데 2차 전지 업종 내 일시적인 어떤 뭐 조정 이런 부분들이 수급 개선으로 좀 이어지면서 OLED라든지 반도체 쪽의 어떤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좀 훈풍이 불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의 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확실하게 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서정진 회장의 복귀 신호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앞서 언급드린 M&A라든지 3사 합병 그리고 신제품 출시, 그것도 출시한 신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또는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서정진 회장의 경영 능력 이게 잘 평가가 돼서 성장 스토리가 좀 기가 막히게 쓰여진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이 제약바이오 시장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지금으로서는 2차 전지의 유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그 방향성을 조금 확인을 하자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과 또 조선 기자재 관련주를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조선주가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주와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뭐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아니라 등락을 조금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올라가는 듯 했는데 늘 주가가 좀 제자리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확보한 수주 잔고를 좀 주가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기대감이 조금 약한 걸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님? 우선은 우리가 조선주를 볼 때 가장 가까운 가격 지표를 먼저 보면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가격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볼 때 우선 조금은 스팟성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반등이 나왔어요. 2차 전지 쪽에서 자금이 빠지면서 그런 자금들이 좀 이어진 게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학주와 관련된 지표들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 쪽도 기대감이 좀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우선 보는 거고, 지수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2,400 후반, 2,500 돌파 그렇게 하면 키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실적으로 찍히기까지는 시간 차이가 꽤 있잖아요. 한 3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추가 수주가 얼마나 이어지는가가 주가 방향성에 또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핵심 선종의 좀 중장기적인 수주 전망에 대해서는 차장님 어떻게 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가장 큰 핵심 업종은 LNG 운반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추진선도 좀 포함이 되겠지만 LNG에 관련된 선박들이 주력이고 가장 핵심 선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LNG 운반선의 전 세계 공급 능력은 한국하고 중국 합쳐서 약 60척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중에 중국을 제외한 조선 4사, 현대 3호중공업 포함해가지고요. 건조 능력이 54척입니다. 그럼 중국은 6척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조선사들이 다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이 수주가 어려운 러시아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수요 자체는 신규와 교체 발주 다 합쳐가지고요. 향후 5년간 연평균 57척 정도의 수주를 예상을 합니다. 조선 4사가 합쳐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진행 중인 단계하고 제한 단계 프로젝트의 50%만 실행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수치고, 글로벌 LNG 수요에 따라 추가적인 발주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문제는 수주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기수주한 부분들을 어떻게 출하를 시킬 것이냐거든요. 건조를 해서 선박을 내줄 것이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조적 재편 이슈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화그룹과 또 대우조선해양의 결합 심사가 지금 해외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또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도 조선사업 부흥에 좀 의지를 다지면서 변화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뭐 수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익을 조금 극대화시키는 부분이라던가 좀 어떤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을까요, 이사님? 우선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으로 가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해집니다. 지주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주사가 현금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차입이 좀 자유롭게 가능한 구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외부 차입을 하는 것보다는 유리해지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그 비용 부분 같은 경우도 절감이 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 조선주 중에서 좀 가장 강한 측면이 있었어요. 나머지 조선주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경기 사이클은 몇 년을 두고 반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적은 먼저 흑자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주가의 반영은 다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뒤에 같은 경우는 이 조선주의 경기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수주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황, 도크가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다음 사이클은 유가가 안 빠진다는 하나의 가정하에 주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당연히 하방 경직성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게 주도 업종으로 설 수 있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네. 그러기에는 부족합니다. 아, 왜냐하면 가깝게 연간 성장이 더 나오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 결론은 시크리컬 단위 자금이 유입될 때가 있어요. 중국의 경기가 나아지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수주에 대한 사이클 부분이 원자재가 상승을 하면서 당연히 올라오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하방 경직성은 지켜줄 거지만 그렇게 주도주가 될 만큼의 모멘텀까지는 바라볼 수 없다. 탄력적인 상승까지는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장시영 차장께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리스크적으로도 비용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인력적인 부분에서 인력난 문제가 있고 뭐 인력의 그런 고용 비용이 지금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리스크인데 장시영 차장께서는 이제 LNG 선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좋게 보시는데 이런 리스크도 다 안고 주가는 조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2027년까지 조선업계 전반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4만 명이 좀 넘어갑니다. 일손 부족은 분명히 있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선박 자체를 인도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다만 조선사들이 이미 인력 이슈에 따른 어떤 비용 증가 부분들을 작년에 다 재무제표에 다 포함을 좀 시켜놨습니다. 선제 반영을 했고 인력 감소세가 멈춰지고 실질적으로 수주 잔고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세로 돌아섰을 때 그리고 적정 인력을 확보했었을 때 늘어나는 비용적인 부분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가를 누르는 어떤 악재 요소로 좀 작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수주 잔고와 맞물려서 이 시차를 두고 인력은 다시 충원이 돼 와졌었거든요. 항상 네. 똑같은 과정을 좀 되풀이해 왔기 때문에 뭐 1, 2년에서 3, 4년 정도 시차를 좀 적응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LNG 운반선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수주, 이미 3년치의 일감을 확보한 것들, 그리고 기존에 인기가 없었던 탱커라든지 컨테이너선들도 사실 수주 실적이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또 교체 수요가 다가오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LNG 추진선으로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수주들이 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비용적인 측면은 이미 다 개선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충원은 반드시 어느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그런 부분들을 악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가 좀 눌릴 때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눌릴 때마다 장기적인 관점을 보시고 올해 연말까지는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시영 차장께서는 조선주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당장에 지금 사실 시장에서 시크리컬 관련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가치주 영역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기는 하나 그동안에 사실 기저 효과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업 실적이 안 좋고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 전환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이익 성장이라든지 영업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익 성장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기다리셔야 되는 거지 타이밍은 바로 뭐 내일 당장 찾아오는 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제 흑자 전환으로 기저 효과까지 받으면 탄력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장시영 차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좀 최선호주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 조선 3사 합산 수주 잔고가 2006년, 7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인데 PBR은 1.39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 1.9배는 물론 2007년, 2.91배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는 실질적으로 꽂히기 시작하는 재무제표에 찍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거고 저는 그중에서도 조선 3사 중에 가장 조금 느리게 간다라고 평가가 되는 삼성중공업을 조금 최선호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 잔고가 세계 1위입니다. 2월 기준으로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수주 잔고가 80척으로 2위인 대우조선해양보다 20척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LNG 운반선 수주 잔고가 가득 찬 2023년, 2026년 연평균 인도 실적이 19.5척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0척 이상을 인도를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기저효과, 앞서 말씀드린 기저효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익성장, 매출성장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삼성중공업은 지금이 좀 바닥이나 저점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좀 감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성웅 이사께서도 이 올해 이익 확장성에 대해서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네. 그리고 좀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시는 조선 기자재 업체는 어떤 종목일까요? 이익은 나온다고 봅니다. 나온다고 보고 그 작년만큼 더 해줘야죠. 더 해준다면 주가는 될 거고. 근데 여기에서 고민을 해보는 건 조선과 더해져서 다른 사업까지 좀 하는 기업들 뭐 조선 더해서 뭐 원전을 한다거나 그런 기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매출에 뭐 플러스가 날 수 있는 원전 당연히 수주가 나올 거니까 기자재 업체 중에서 그런 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조선 밸브 쪽과 더해져서 원전 밸브 사업을 하는 BMT라는 기업을 중소형 단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BMT라는 기업, 조선기자재와 원전 밸브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BMT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게 좀 들은 것 같아요. 저는 BMT를 들어본 기억이 있나 지금 약간 네. 좀 생소한데 네. 어떤 종목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고민을 했던 이유는 그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지금 한 연간 20%의 성장을 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한 40~50% 올라요. 그런데 우선 조선기자재는 작년은 그 정도로 보여줬지만 올해는 우선 상반기는 조금 빕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산업이 있으면 실적이 커버가 되는 거고 하반기는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 이렇게 빠져 있다가 실적이 나오면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그렇다 보니 우리가 조선기자재 여기에 더해질 수 있는 산업을 찾은 거고요. 밸브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마진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방미담회로 쓰이는 거죠. 조선이면 조선, 그다음에 원전이면 원전인데 원전 부분의 밸브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시장의 진입 장벽 같은 경우가 높습니다. 예, 승인 같은 경우가 이게 그 전체적인 기업 하나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중복적인 기업의 승인을 받아야지 이게 까다롭네요. 납품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밸브라고 해서 그냥 굴러다니는 아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으면서 진입 장벽도 높은 원전 밸브도 하고 있으면서 또 조선기자재에서도 실적을 극대화할 수 있다. BMT라는 종목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주와 또 조선 업종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이익과 주가의 레벨업이 기대가 되는 구간에서 수급의 연속성 잘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참 엔지니어링이 9.9%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LCD, OLED 패널을 제작할 때 발생하는 결함을 레이저로 수리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5거래 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 1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 긍정적인 에너지 이어가면서 현재도 9.9%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HJ중공업이 9.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 에너지 이어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성보화학이 5.7% 상승하면서 3,3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마이크론이 눈에 띄는데요. 9.8%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로 저희 내어주 종목에도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6%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시간에서 9.8%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다보링크 통신 관련주로 외국인 순매수 유입으로 오늘도 5%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8.7% 상승한 911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리진이 8.5% 그 뒤를 이어서 코스닥에서 상승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해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정규장에서 1% 상승을 했는데 현재 1.5% 밀리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TBH 글로벌이 그 뒤를 이어서 1.1% 하락, 한국 화장품 제조 역시 1% 밀리면서 29,000원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미코가 13,000원 3.7% 밀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시간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밀리고 있고 YMC가 3% 밀리고 있습니다. 역시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4%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시간에서는 3% 밀리면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성공을 발표하면서 최근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현재 시간에서 2.2%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움직임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또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 열리는 유망주가 어떤 종목이 될지 수익을 창출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홍희진 파트너 ISC 가지고 오셨고요. 장시영 차장 NZ, 그리고 이성욱 이사 하이브 가지고 오셨습니다. 홍희진 파트너의 ISC부터 볼까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조업체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얘기할 때 또 이성욱 이사님께서도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매력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은 확실히 순환매 장세입니다.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이 순환매가 어떻게 나올지 대략적으로 조금 예상을 하고서 지금 업종들을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조일 알루미늄이었는데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고 그 종목도 박스권 패턴이었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도 패턴 자체가 일단 박스권이고 다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로봇이라든지 AI 쪽에 대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자금의 흐름이 그동안에 많이 못 간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실리콘 러버 그 소켓 업체인데요.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소켓 업체 같은 경우 뭐 리노공업이나 ISC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불량률을 좀 잡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불량률이 많다라는 건 그 기업의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아니면 사실 이런 어떤 업무를 역할을 해내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다음에 지금 뭐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 쪽에 고객사를 좀 두고 있죠. 그래서 올해 실적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작년 2022년도 실적이 사상 최대치였고 올해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좀 큰 상황에서 일단 기대감 요인은 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밑에 단에 있는 뭐 소재라든지 장비 쪽의 어떤 흐름들이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뉴스들로 지금 추가되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탄력도가 상당히 좀 높은 게 ISC인데 아무래도 지금 비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 요인이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메모리 쪽이 70이었고 30 정도가 시스템 반도체 쪽, 그러니까 즉 비메모리 쪽이었는데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CPU라든지 아니면 GPU라든지 최근에 지금 챗 GPT 영향으로서도 지금 뭐 사실상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AI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 관련주로서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았던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의 수혜도 같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GPU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조금 좋은 상황에서 수요 증가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지만 AI 수요 증가 기대감과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저평가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박스권 종목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 지금 고점 찍고 나서, 그러니까 작년 5월달, 6월달 고점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좀 박스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주가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동안의 저점을 계속 훼손하고 하향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본인만의 어떤 추세를 그려주고 있는 종목은 사실상 굉장히 좀 특별한 어떤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조일 알미늄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고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니까 상승 탄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고가가 한번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여기서 반도체가 계속 갈 건지 아니면 한번 올랐다가 좀 조정을 보일 건지에 따라 조금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의 흐름이 좋아질 때는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그 이상의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38,500원 이하 자리는 굉장히 좀 좋은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목표치는 한 45,000원 정도 좀 잡고 있거든요. 이 가격은 뭐냐면 결국에는 신고가를 한번 좀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월봉 보시면은 지난번에 고점 자리였던 그러니까 2015년 고점이었던 구간을 이번에 저는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이번에 못 넘어간다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전고점이 넘어가게 되면 45,000원 이상까지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45,000원 목표치 좀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만 좀 제대로 좀 잘 기억하시면은 시장을 조금 이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의 고점이 42,000원을 넘어설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ISC를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조일 알미늄처럼 정말 강한 시세를 연출을 해주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NZ 가지고 오셨는데 프린트 관련주죠. 뭐 애플과 삼성전자를 모두 고객사로 둔 업체로 올해 좀 이익 성장성이 또 주목을 보고 있고 또 3월 중순 이후로는 우상향 흐름으로 전고점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 강점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EHD 기술력을 가지고 잉크젯 프린팅이라든지 방막 코팅 이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유일 업체입니다. 근데 EHD 기술이 뭐냐면은 기존의 잉크젯 프린팅 기술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압으로 눌러줘서 노즐에서 이 액체들이 나왔다, 잉크 액체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EHD 기술력 같은 경우는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힘으로 노즐에서 액들을 분사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좀 이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초미세 공정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좀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 외에도 반도체라든지 PCB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 등의 광범위하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폰의 빗셈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을 글로벌 유일하게 확보한 업체이고요. 올해부터 매출 증가폭이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R, VR 이 시장의 개화를 앞두고 마이크로 LED 이 시장 성장세가 좀 가파를 것으로 보여지는. 데 2020년도에 1조 4천억 정도 시장에 좀 불과했었지만은 32년도에는 464조 원으로 연평균 81%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장이 이 마이크로 LED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EHD 기술을 활용해서 LED 픽셀이라든지 이런 고퀄리티 패턴을 고해상도로 패터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앞으로 마이크로 LED 이 측면 배선에 이 NZ의 기술을 구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EHE 코팅 솔루션을 가지고요. 또 UTG 글라스, 우리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UTG 글라스 강화 코팅에 사용되는 코터 판매도 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세로 감에 따라서 관련해서도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대략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마진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120억에서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규 상장 종목이고 현재 시가총액 2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3월 14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가 굉장히 좀 크게 780만 주가 터지면서 자전 거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전 거래가 있고 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쪽으로 보시더라도 상장 이후에 기타 금융과 기타에서 수급이 좀 대략 한 180만 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호회수 물량인데요. 이 자전 거래가 있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또 그 전에서도 보호회수 물량을 지속적으로 좀 시장 내에서 소화를 하면서 거래량을 차츰 늘려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다 소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앞서 이제 우리 그 와이너 파트너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박스권 매매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달려가고 있는 신고가 종목,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한 22,000원 정도 수준의 눌림목이 온다고 했으면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저는 시가총액 개인적으로는 5천억 이상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더블 이상도 보고 배 있어서 이상도.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은 2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뭐 3월 15일부터는 딱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의 급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22,000원 이하에서 잡아서 4만 원까지 목표가를 두고 좀 가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홍 이사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하이브가 지금 이제 등장을 했는데 우선 뭐 SM의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남은 지분에 대해서 좀 평가 손실에 대한 우려가 오늘도 이제 기사로 계속 좀 뜨고 있더라고요. 향후 하이브 행보에서 좀 저희가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깝게는 불확실성이 그러한 지분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면 이제 본업에 대한 가치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실적 대입해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7조 5천억, 7조 7천억, 현재 시가총액이 적정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해질 수 있는 게 뭔가라고 보면 이제 걸그룹단의 그 라인업들, 뭐 르세라핌 아니면 뉴진스 이쪽 단에서 본격적인 콘서트 실적이 붙기 시작하면 올해 내년 예상 실적보다 못해도 20%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놓고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은 협업을 하기로 했어요. 메타버스 부분 여기에 더해져서 그 직접적인 위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가 유저가 한 20% 정도는 기본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한 700만 정도의 초점을 맞추던 게 이제 1000만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치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하이브의 시가총액 10조의 당위성은 이제 명확해지게 됩니다. 지금 한 7조 7천억 정도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엔터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한 단계 주가가 더 올라갈 때의 핵심 포인트는 뭐 이게 콘서트에서 이익이 더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플랫폼 구조에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숫자로 보여질 때입니다. 그게 올해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지금 물론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뭐 수급적인 측면, 이 자본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면 그때는 이제 본업의 가치를 찾아갈 거기 때문에 주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하이브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한 번 더 위로 우상향할 수 있는 게 신성장 동력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받는 부분인데 지금 7.7조에서 10조까지 좀 바라볼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주가적으로는 얼마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을 해보면 여기에서 한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부분이 무조건 그까지 상승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1차로 목표가를 둘 수 있는 가격을 놓고 그러면서 매매까지 함께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매수가는 18만 4,800원, 현재가랑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조금 늘려주면.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직 이벤트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목표가는 우선 23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여주로는 홍희진 파트너의 ISC, 장시영 차장의 NZ, 그리고 이성홍 이사의 하이브까지 만나봤습니다.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몬인데요. 전고체 배터리의 수명을 최대 7배 확장시키는 전해질 지지체 개발 소식을 전하며 6거래 연속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7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며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3.2% 상승한 12,4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급등에 따른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으니 투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4위 만나봅니다. 미래반도체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로 15% 상승하며 고점에서 마감한 종목입니다. 3거래일 동안 무려 33% 이상 상승했는데요.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 공제율을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 통과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큰 거래 대금 실리고 있는데요. 5.2% 상승하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3위 만나봅니다. 미스터 블루입니다. 일본 아마존 웹툰 서비스인 아마존 플립툰에 웹툰을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에 최근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4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며 현재 3.7%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로 레이어주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6% 강세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에너지 이어가면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8.1% 상승하고 있네요. 바로 1위 확인해 볼까요? 참 엔지니어링입니다. LCD, OLED 패널을 제작할 때 발생하는 결함을 레이저로 수리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외국인이 5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1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22만 주 이상의 거래량 기록하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9.9%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2위 하나마이크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6%대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지금 8%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업체로 삼성전자 협력 업체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내일장까지 이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보면 확실히 시장에서 좀 색깔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일단 2차 전지 쪽에 자금이 조금 빠지니까 반도체 쪽으로의 어떤 자금 유입이 좀 잘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정규장에서도 흐름 좋았고 시간에서 한 8% 정도 지금 급등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패키징 업체들의 흐름이 좀 좋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을 때 후공정 업체들의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된 모습인 것 같아요. 뭐 K칩스 어떤 법안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물론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따라가야 되느냐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먼저 보여주는 이제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특징이라는 게 결국 그런 어떤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규장에 많이 오르고 시간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것들을 따라가는 개인 입장에서는 이걸 따라갈지 말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상당히 좀 크게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하나마이크론의 흐름도 최근에 어떤 시장의 트렌드와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오늘 장중의 흐름이 워낙 좀 좋았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주의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그다음에 대장의 어떤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K-칩스법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하나마이크론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4위를 기록한 미래반도체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15%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가장 큰 거래대금 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협력사로 주목받는 업체인데 이 모멘텀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 AS 업체, 그러니까 메모리 AS라는 게 결국에는 수출입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유통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입을 하는데 AS나 이런 것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이 좀 담당해서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월달에 상장하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밀리다가 이제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아까 이제 하나마이크론과 좀 유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있는 시점에서는요. 밑에 탄력 좋은 종목들이 시간의 흐름을 좋게 보이든 아니면 장중의 흐름이 좋게 나오든 이런 어떤 대장의 흐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밑에 있다는 종목들이 탄력적인 이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 직전에서 오늘 좀 가격이 좀 멈췄는데 시간에서는 지금 한 5%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신고가 한번 좀 보여줄 수 있고 최근에 신고가 종목은 사실상 상단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상당히 조금 좋은 어떤 위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갖고 내가 이제 매수에 좀 따라가는 이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격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다 저항에 맞아서 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위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의 수급 이동 흐름의 힘을 받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미래 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희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에서 내일장을 열어갈 종목별 베스트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탑5였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지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콩 항생 지수가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인 가운데 아시아 증시는 제자리에서 좀 눈치 보는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0.19% 하락을 하면서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선전 성분 지수 역시 0.72% 하락을 했습니다.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 지수는 1.08% 상승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전일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가 SVB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매입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안도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이 올라오면서 현재 지금 아시아 증시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전일 우리에게 실망감을 줬던 제조업 지표에서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호재를 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체 산업 재고율 하락, 1위가 통신전자고요. 2위가 기계, 그리고 3위가 화학인데 국내 대중국 수출 품목이 많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국은 행사가 있는데요. 리창 총리의 국제행사 첫 선인 중국판 다보스 보아오 포럼이 개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K 최태원 회장과 제주지사가 참석을 하는데 발전 협력 도모의 상세 계획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SVB와 도이치방크의 위기는 일단락된 모습을 우선은 보였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0.65%로 상승으로 지금 출발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일에는 1% 상승하면서 강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약한 반등은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프랑스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프랑스 까크 지수 움직임을 보면 까크 지수 역시 0.76% 상승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추진으로 인해 파업과 시위로 사회적인 불안이 확대된 상황이고요. 더불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벨라루스 핵무기 배치 계획도 투자자들의 긴장을 고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보다 매우 저렴한 밸류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강하게 주가를 끌어줄 상승 동력이 부재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뉴스는 EU의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퇴출이 되겠습니다. 오늘 독일과 유럽연합의 합의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만 예외로 인정을 한다고 하는데 2차 전지의 강세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아시아 증시 마감 그리고 이 시각 유럽 증시 동향 전해드렸습니다.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방송 외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